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막지 못했고 끝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비극 뒤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최근 들어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도리어 늘고 있다면서요? 네, 112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14,0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7월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경찰은 피해자 경호나 순찰, 또 가해자 접근 금지 조치,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본인 판단에 맡깁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고소했을 당시에도 경찰이 이런 신변 보호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본인의 판단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난해 가을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선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경찰이 몇 가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금지 등인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가해자의 13% 이상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또 접근 금지를 내릴 땐 피해자에게 알도록 돼 있지만 해제하거나 변경할 땐 경찰이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가정폭력도 그렇고 스토킹 피해도 그렇고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군요. 네, 스토킹 범죄는 가까운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집요한 보복이 뒤따르기도 하죠. 그런 이유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서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에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좀 꺼려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이 모두 피해자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는 거죠. 또 외국처럼 GPS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해서 피해자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20, 30년 먼저 스토킹 처벌법을 도입한 선진국들은 법 개정을 통해서 범죄 범위를 넓히고 처벌 기준을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스토킹도 법으로 명시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가중 처벌합니다. 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의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